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관님 이렇게 네. 상반기 마지막 장이 닫혔습니다. 네. 내일부터 바로 하반기 장이 열릴 건데 상반기 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오늘 장과 더불어서 이번 달 한 달 장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정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2026년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6개월이 벌써 지나갔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 사실 이번 2026년 많이 기대를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저점에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시장은 슈퍼 랠리를 펼쳤고요. 반도체 중심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코스닥 시장은 좀 힘을 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많은 투자자분들 시장이 다 같이 갈 거다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좀 힘드셨을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3월 달부터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 심적으로 불안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직 시장의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6월장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 정말 역대급 변동성을 보였던 그런 한 달이었는데요. 서킷 브레이커가 한 달 만에 2번이나 발동이 됐고요. 하루 만에 코스피가 10% 빠지다가 다시 5%, 6% 상승하다가 정말 큰 변동성을 계속해서 보이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종합적으로 볼 때는 아직 시장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았으며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6월 달보다 더 안 좋은 시장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6월 달이 정말 최악이었고 피크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하반기 준비 잘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차트 통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부터 살펴볼게요. 전일 미국 증시 상승으로 마감이 되어 주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마이크론, 샌디스크, 반도체주들이 또 하락세를 보이고는 했는데요. 반도체가 장중에 반등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우에 편입된 알파벳 등 다른 테크주들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이제 상승이 나와주며 다우 같은 경우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우 0.6% 상승세 보여주었고요. S&P 500 1.2% 상승, 나스닥 같은 경우 반도체주들이 다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며 반등에 나서주면서 2% 상승세를 보여주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국내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상승으로 출발이 되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반기 말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오늘은 추가적인 더 큰 상승은 나오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게 마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스피 월봉 차트 보여드리면서 어느 임계점을 좀 넘어서 마감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잘 마감이 되어주었다. 이따 차트로 같이 확인을 해볼 거고요. 우리 오늘 양 지수가 모두 상승세를 보인 데는 이제 또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10년물 금리 부담 완화 관련 소식해서 이것 때문에 사실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미국도 그리고 일본도 한국도 관련해서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글로벌 증시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금리 부담이 완화가 됐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을 보여주면서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일에 낙폭을 좀 줄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반도체 약세 그리고 업종 순환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닥이 8%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어제가 출발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내일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올 거예요. 관련해서 제가 더 자세하게 좀 준비를 해왔고요. 섹터 단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장중에 밀리기도 했습니다. 대형주들 지속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후장 들어서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반등에 나서주면서 코스피 지수까지 상승으로 이끌었고요. 다만 그쪽으로 수급이 조금 쏠리다 보니 상승하고 있던 코스닥은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로봇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는 호재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로봇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로봇을 계속 체크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 진짜 횡보 오래 했는데 언제부터 출발할까라고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로봇도 때가
되면 로봇주만의 랠리가 분명히 온다. 작년에 로봇 얼마나 상승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로봇과 묶어서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전기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봇도 계속해서 부각을 받으며 이제 배터리까지 같이 좀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통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같은 경우는 제가 전력 설비 다음으로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그런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대한광통신 지금 고점을 터치하고 나서 계속해서 좀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은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통신도 제가 로봇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만의 턴이 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은 반도체가 슈퍼사이클 안에서 계속적으로 수급을 모두 앗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분명히 로봇 그리고 통신 이런 업종들의 턴도 오니까 그 부분 이제 하반기에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MLCC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사마콘덴서, 코칩, 삼성전기까지 모든 종목들 이제 반등에 나서주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삼성전기는 220만 원까지 다시 돌파를 해주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MLCC 반도체보다 저는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MLCC 잘 체크하시고요. 전력 설비 오늘 물론 좋았죠.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가온전선도 오늘 큰 반등에 나서주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전력 설비 정말 중요하다. 이제 AI 다 만들어 놓고 전력 없으면 못 쓴다라고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렸었죠. 관련해서 전력 설비 대형주부터 중소형주까지 잘 체크하시는 전략 가져가시고요. 저희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8%대 코스닥 폭등이 나왔는데요. 이제 정부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기관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괴리율이 늘어나면 강력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코스닥 저가 매수세 프로그램 매매 또한 들어와 주었고요. 이제 코스닥 30주년이 바로 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코스닥 30주년 관련해서 행사가 있을 예정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죠.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이렇게 저렇게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 부분 정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번 우리 하반기를 좀 좌지우지할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코스닥 부진이 계속된 데에는 다른 악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연히 코스피 쪽으로 수급이 쏠렸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츰 나아질 것이다 라고 제가 오늘도 언급을 드렸었죠. 이렇게 코스닥 시장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만 보였지만 하반기에는 기대해볼 법하다 라고 말씀드려보면서 코스피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보시면 이제 박스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8,500포인트를 좀 넘어서면서 마감이 되어 주었는데요. 일단 기업들의 실적 발표 전까지는 박스권 안에서 좀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10,000포인트 간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은 유효하고요. 시장의 상승 추세는 아직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자, 코스피 월봉 차트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코스피 차트를 보실 때 제가 전달의 고점은 넘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수치가 8,490포인트였습니다. 자, 8,490포인트였는데 오늘 8,500포인트 를 넘어서 주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가장 쉽게 보는 방법. 빨간색으로 끝나야 한다. 양봉으로 끝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상승 추세는 이제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사실 이렇게 상승이 지금 앞으로 더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상승이 앞으로도 잘 나와 줄 것이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썸머 랠리도 있고요. 가을에는 살짝 좀 횡보를 할 수 있겠지만 겨울에는 또 연말 랠리가 있습니다. 산타 랠리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번 연도는 정말 집중해서 트레이딩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모두 괜찮은 시장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하반기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순환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계속적으로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코스피 조금 쉬어갈 때 코스닥이 얼마나 상승을 해주는지 그와 함께 더불어서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야 될지 제가 다음 코너에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번 시장을 큰 흐름으로 정리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나도 지금 시장 너무 변동성이 커서 어려워서 좀 편하게 시장 대응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들은 추후 참고하셔서 저와 함께 공부까지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볼 거고요. 이제 코스닥 관련해서 30주년 행사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굉장히 많이 밀렸죠. 모든 종목들이 악재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30%는 기본, 50% 로봇주들은 70%까지 빠진 종목들도 다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 때문에 지금 힘든 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죠.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대응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수급 쏠림 현상을 보고만 계셨을 것 같은데요. 그 때문에 정말 건강한 시장을 만들려면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코스닥 관련해서 이런 기업들은 이렇게 앞으로 더 좋은 대우를 받게 할 것이고 또 어느 임계점이 넘으면 또 코스피 시장에 또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가장 최악인 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펼칠 거고요. 코스닥 시장 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릴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언급되어 나오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환율 잡지 않으면 외인들의 이탈 속도가 가파라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환율 관련해서도 좀 같이 이야기가 나와주면 더더욱 시너지가 날 수 있겠죠. 정부에서 구두 개인만 해도 환율은 조금 눌릴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고 환율까지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대형주만 매매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지금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대부분 들고 있는 종목은 코스닥 종목일 텐데요. 코스닥 시장이란 어떤 시장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코스닥 시장은 자본시장의 중요한 성장다리 역할을 합니다. 작은 중소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해 있는데요. 사실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수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정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엔비디아,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나오려면요. 정부에서 정말 탄탄한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사실 그런 기업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많아져야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욱더 높아지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주식시장 자체의 신뢰도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투자자 그리고 기업들도 이 코스닥 시장을 정말 잘 활용을 해야 될 텐데요. 작은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고 기술력을 키우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 상황 6월을 한번 예시로 들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래도 전쟁이 났을 때 코스닥 시장 괜찮았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많이 빠졌고요.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는 순환매라는 것이 돌았어요. 그런데 이제 5월 달 들어서 5월 말부터 수급 쏠림이 정말 심하게 시작이 됐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은 끝도 없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상장 기업은 굉장히 많지만 시장의 체급 작죠. 그래서 외인들은 지금 신뢰도가 떨어지는 코스닥 시장들을 보기보다는 당연히 대형주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점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매수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당연히 외인 그리고 기관들이 대부분의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코스닥 기업 현 상황,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실적 좋은 기업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소수 있겠지만 실적 좋은 기업들 너무나도 많고요. 성장성을,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에게 정말 잘 골고루 좀 자금이 조달이 돼야 더 큰 기업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고요.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그로 인해서 나왔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사실 작년 12월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계속해서 좀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더욱더 답답하신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말 많은 좀 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안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 만들어 놨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을 다시 살리기 위한 핵심 정책은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이라는 규모를 가진 국민성장펀드고요. 두 번째는 코스닥 세그먼트라고 불리는 쉽게 말하면 승강제라는 이 두 가지 활성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국민성장펀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신청도 하셨고 관련해서 투자하려고 이제 대기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또 이렇게 소진이 됐다고 합니다. 이 국민성장펀드 자산 배분 구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피, 우량 대형주에는 사실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외인들도 잘 들어오고요. 기관들도 잘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말 우리 정부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코스닥이죠. 코스피 많이 올라왔고 앞으로 실적을 통해서 충분히 스스로 또 더 상승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코스닥 굉장히 좀 안쓰럽다. 6월 달은 코스닥이 안쓰러운 좀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에 있는 대부분의 업종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AI 관련주들도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도 있고요. 제약 바이오 시총 상위 관련주들은 모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많이 보고 계시는 로봇, 현대차 관련해서도 다른 로봇 관련주들 같이 보고 계시겠죠? 이렇게 우주항공까지 모든 업종들이 다 코스닥 시장 안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첨단 전략 산업, AI 관련해서 앞으로 미래 시대에 정말 충분히 성장 가능한 그런 산업들의 60%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30%는 코스닥 시장과 비상장 시장까지 이렇게 또 투자를 해서 비상장한 이 기업들에게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기회까지 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약 70조 원 규모의 연기금 투자들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의 규모가 사실 굉장히 작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데 이러한 또 규모의 또 금액이 들어온다, 투자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앞으로 2,000포인트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민성장펀드의 중요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150조 원이다라는 그 돈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이 나라에서 이런 기업들에 신경을 쓰고 있느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AI, 로봇, 제약바이오, 반도체 소부장까지 사실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그런 대기업들도요,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없으면 지금 자리까지 올라오지 못했을 거예요. 다 이렇게 힘을 합쳐서 올라왔고 결국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HBM이라는 그 중요한 칩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만들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없으면 이렇게 반도체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기술력이 좋아지려면 이런 기업들부터 또 더 성장을 해줘야 된다, 성장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봇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실제로 패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경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눈에 딱 보이는 건 AI 패권 경쟁인데요. 관련해서 중국은 이제 로봇의 몸을 대량 생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미국은 두뇌, AI의 두뇌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서로 계속해서 좀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수혜가 이제 한국에까지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력 설비뿐만 아니라 원전도 그렇고요. 로봇도 그렇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업종들이 다 코스닥 시장에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성장펀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돈의 규모가 들어오면 코스닥 시장은 앞으로 더 유동성 있게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코스닥 승강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승강제랑 코스닥을 크게 세 구간으로 세 단계로 좀 나눠서 좀 이렇게 보는 방안을 추진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에는
어떤 기업들이 들어갈까요? 바로 실적이 잘 나오고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재평가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 프리미엄 단계에 좀 유입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탠다드. 스탠다드는 뭐 이제 앞으로 뭐 지금 실적은 조금 그저 그렇지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스탠다드에 줄을 설 것이고요. 관리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전주라고 하죠. 소위 동전주라고도 불리고요. 정말 실적이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작전주로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해서 계속해서 지금 코스닥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외인들이 왜 지금 코스닥 시장에 좀 계속해서 들어오지 못할까요? 코스피처럼 왜 들어오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신뢰도에 있는데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라고 하면 모든 투자자들이 다 아는, 저 일본에서도 알고 뭐 저 다른 나라에서도 아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은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세 구간으로 나눠서 정말 기관이나 외인들도 충분히 이렇게 신뢰를 할 수 있는 코스닥 시장을 만들겠다라는 또 승강제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좋은 기업들은 더 좋은 평가를 받게 하고 부실 기업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좀 걸러내겠다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대부분 적게 빠지면 30% 빠져 있고 많이 빠졌으면 뭐 50% 이상도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 코스닥 뭐 상폐시킨다, 코스닥 기업들 뭐 동전주들 상폐시킨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쉽게 상폐시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동전주나 뭐 소위 말하는 실적이 너무 안 나오는 그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비중 정리를 조금 해두시는 건 좀 좋은 전략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 코스닥 승강제 같은 경우는 아마 올 가을 초부터 좀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 그래서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언제부터 정말 시작이 되는 거냐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제 정말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코스닥 30주년 관련해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제 금요일까지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관련해서 뭐 인터뷰를 하든지 기자회견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정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느냐. 그냥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겠다, 코스닥 시장을 살리겠다라는 이런 무모한 한마디가 아니라 정말 이런 기업들을 이런 대우를 받게 하고 나중에는 더 큰 기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지 살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코스닥 정말 끝없는 내리막길을 걸을 것 같다가 다시 반등에 나서 주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이보다는 안 좋을 수 없다. 6월 달보다 안 좋은 시장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마음 편하게 그리고 즐겁게 대응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 첫 번째 종목 공략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종목으로 시작을 좀 기분 좋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주 준비를 해왔고요.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7%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력 설비 관련해서 에너지까지 파생되어 또 훈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에너지주, 전력 설비 잘 체크하시고요. 당연히 반도체가 있으면 반도체 소부장 같이 갈 수밖에 없죠. 같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종목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금빛 종목은 코리아 서킷이라는 반도체 기판 관련주고요. 반도체 기판 관련주들 굉장히 또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대장주로는 LG 이노텍 그리고 대덕전자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코리아 서킷도 많이 빠졌어요. 고점에서 많이 빠졌다가 이제 추세 전환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코리아 서킷 인공지능 AI 서버와 고성능 컴퓨팅 시장 확대에 따른 기판
기판 수요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코리아 서키트는 영풍그룹 기업의 PCB 인쇄회로 기판 전문 기업인데요. 앞으로 반도체 기판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기업의 실적까지 상방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또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리아 서키트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판 관련주들 잘 살펴보시면 되고요. 저희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리아 서키트도 반도체 관련주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막 크게 상승을 보였을 때 좋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밀릴 때 코스피가 상승을 해도 코스닥 종목들이나 반도체 소부장주들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딱 9만 원 지지해주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9만 원에서 다시 지지해준 뒤에 터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추세 전환이 나올 때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차트는 추세 전환 공략 차트입니다. 관련해서 잘 체크하시고요. 앞으로도 종목 보실 때 떨어지는 종목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보지 마시고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많이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추세 전환할 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죠.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저희 코리아 서키트 매수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의 매수가는 96,000원이고요. 1차 목표가는 105,000원, 손절가는 8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